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42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2편에서는 녹한다의 블링크 시리즈 블링크 2편을 할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넘기는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센서 5종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보이는 이 센서는 그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근접 센서예요. 근접 센서. 디지털 센서입니다. 앞에 뭔가 있다, 없다, 감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측정하는 근접 센서. 그리고 이것은 광 센서, CDS입니다. 빛의 세기를 저항값으로 측정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아날로그 센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쪽에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 센서 DHT11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금색으로 된 고급스럽게 생긴 거 있죠. 이산화탄소 센서고요. MHZ19B라는 녀석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삐까번쩍한 친구가 하나 있죠.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PMS7003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순서대로 하나씩 ESP8266입니다. 이거는 녹한다가 사용하는 ESP8266 보드는 위모스 D1R1 보드입니다. 똑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연결해서 얘네들이 측정하는 센서 값을 블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예제를 오늘 쫙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할 거고, 어제 블링크 튜토리얼 편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했던 거와 오늘 할 것을 살짝 이렇게 오버랩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초심자분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녹한다가 블링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링크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서버가 외국에 내가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블링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제어를 당할 보드 있잖아요. 얘가 이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제어를 하거나 모니터링 해야 될 제일 끝에 있는 단말기가 여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제어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복잡복잡 해가지고 여기로 보내거나, 요게 보낸 게 여기서 또 복잡복잡해서 여기로 보내거나, 요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들고 있는 이 보드가 녹한다 거고, 지금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녹한다의 스마트폰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인증키가 있습니다. OSO키라고 해요. 인증키가 있고요. 인증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SP8266에 인증키를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 이 스마트폰에도 그 인증키를 등록을 해주면 그 인증키를 매개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보드를 제어를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었죠. 블링크는 구버전하고 신버전 두 개가 있습니다. 구버전, 새로 나온 신버전. 구버전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얘도 계속 서비스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버전도 구버전은 구버전대로 서비스되고,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서비스가 되는데, 구버전은 향후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그 체계로 계속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신버전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갈 예정인데, 그러니까 구버전이 계속 서비스가 되는 만큼 이 녀석의 특징하고 이 녀석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버전 대비 신버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디바이스 등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등록. 구버전은 내가 사용할 이 디바이스하고 스마트폰하고 미리 인증키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고 써야 되는데요. 신버전은 스마트폰에서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를 검색을 해서 자기가 직접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해졌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신버전은 OTA가 지원이 됩니다. OTA는 무엇이냐? 우리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USB 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코드 업로드하기 딱 누르면 그 코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OTA는 그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지금 인터넷으로 벌링크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 코드조차도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무선으로. 제가 컴퓨터에서 코드 짠 거를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이너리 파일을 OTA, 벌링크 OTA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그 코드가 이 ESP8266 쪽으로 들어가면서 재부팅이 돼서 그 코드로 동작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OTA가 된다. 한 요거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이건 아주 크리티컬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한 차이는 얘네들 UI 컴포넌트 과금 체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별 중요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버전 같은 경우에 신버전 전용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ESP8266 지금 녹한다가 쓰는 이 보드에 디지털 4번 핀이 먹통이 됩니다. 간헐적으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이 디지털 4번 핀은 굉장히 중요한 핀이거든요. 디지털 3번 핀하고 디지털 4번 핀인 이 ESP8266의 I2C 통신 핀입니다. I2C 통신을 하는 모든 센서는 지금 신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9버전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있잖아요. 그게 신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버전의 독특한 기능들을 일부 포기를 한다면 플랫폼 1 신버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I2C 통신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목요일에 진행할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약간 어렵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밝혀진 사실로는 신버전을 쓸 때 디지털 4번 핀은 일단 사용하지 않는 게 대략 좋을 것 같다. 완전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현 상황에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로 D3번, D5번, D6번, D7번, 그 다음 8번, 9번, 10번까지 요 범위 안에서만 쓰면 돼요. 그리고 5번하고 13번 핀이 같은 핀이에요. 그 다음 ISO 요게 12번, 13번 핀하고 같은 핀입니다. 내부적으로 요거는 다 같은 핀이니까 여기 꼽든 저기 꼽든 뭐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생략하고 요 범위 안에서 디지털 핀을 선택해 가지고 뭐 시리얼 통신을 하든 원와이어 통신을 하든 뭐 이 찢고 뽑고 하면 돼. 디지털 4번 핀만 현 상황에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녹한다의 의견입니다. 향후 이 벌링크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요것도 이제 가능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녹한다가 스트리밍 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우. 자, 알케미스트님 가장 먼저 오셨네요. 맞죠? 알케미스트님,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영훈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푸른달님 환영합니다. 우드CNC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한문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계속 보다 보니까.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디지털 근접 센서, 디지털 근접 센서가 아니라 적외선 근접 센서를 연결할 겁니다. 얘는 원리는 간단하죠. 요런 벽이 있으면 적외선을 뿅 발사해가지고 반대돼서 돌아올 때, 요때 이게 반사돼서 오는 게 있냐 없냐를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뭐 원거리까지는 안 되고 정말 코앞에 있는 게 있다 없다 하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센서입니다. 요 아두이노 월드에서 디지털 센서라는 것은 있다 없답니다. 있다 없다. 감지됐다 안 됐다. 릴레이 같은 경우는 켠다 끈다. LED도 켠다 끈다. 요런 게 이제 디지털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얘를
ESP8266 보드의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하고 디지털 3번 핀 자체에 GPIO를 이용을 해가지고 볼링크 쪽에서 센서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은 가상핀 0번에 연결해가지고 가상핀으로도 값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방식이 좋을지 이 방식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링크의 GPIO를 직접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게 인터벌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인터벌이라는 거는 디지털 3번 핀에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링크 서버에다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얼마 간격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가, 그거는 현재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가상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업로드하는 간격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2초에 한번 보내주고 싶다, 5초에 한번 보내주고 싶다, 뭐 자기가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요런 개념들이 다 볼링크에서 다 일장일단입니다. 이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상황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센서는 일관되게 GPIO를 쓰는 것보다는 요 가상핀을 쓰는 방식이 조금 더, 요 방식을 익혀두는 게 조금 더 범용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죠. 요 센서를 보유를 하고 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VCC 그라운드 아웃, 다리가 3개입니다. VCC 그라운드 아웃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요거 5V 핀에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 이 핀을 그라운드 GND라고 되는데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고, 아웃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주의사항이라고 했죠. ESP8266 보드에서 D3이라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ESP8266에서는 이게 D3이라고 표기된 게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뒷면에 GPIO 5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볼링크 쪽에서는 5번 핀이 됩니다. D3 핀은 아두이노 코딩에서는 이걸 D3이라 쓰지만 외부에서는 이거를 5번 핀으로 쓴다.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D3번 핀이 볼링크에서는 5번 핀이 될 거다. 가겠습니다. 태오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센서를 이거 필요 없구나. 여기 꽂아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꽂아서 쓸게요. 여기 가렸다 뗐다 가렸다 뗐다 하면 되니까. 다다다단단단.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덥네요. 오늘 좀 덥지 않나요? D3번 핀에다 딱 꽂아서. 그리고 지금 제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9버전을 지금 계속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아예 신버전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9버전 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요거는 요거대로 쓰시면서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고, 앞으로 계속 서비스가 될 게 신버전이니까 저는 요거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버전에서 사용하는 방법론대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예제는 GPIO 바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그냥 ESP8266 신버전에 집어넣는 기본 코드가 있거든요. OTA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그 포괄적인 EDGNT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잡아 넣어 가지고 클라우드 쪽에 물려서 한번 코드를 OTA로 업로드 해 보는 겁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집어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센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 편 제가 가리키는 쪽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앞에 물체가 있으면 저쪽에도 들어오죠. 이때 감지가 됐다, 감지가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신호가 ESP8266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값을 스마트폰에 한번 띄워보는 거죠. 감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버전을 가장 신버전스럽게 쓰는 방법은 얘네들이 쓰라는 방법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기본이 되는 코드가, 예제가 이거라 있습니다. 파일, 예제, 블링크, 라이브러리는 설치되어 있겠죠? 블링크 EDGNT, 이 뭐라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드전트, ED전트. 저는 처음에 에이전트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에이전트인가요? 뭐, 아무튼간. ESP8266이라고 된 거 먹음직스러운 걸 딱 선택해줍니다. 그럼 지금 1편에서 이 디바이스를 제가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디바이스 등록하는 과정은 1편에서 보고 2편으로 오셔야 됩니다. 디바이스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이 화면을 딱 펼쳐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블링크 클라우드 서버로 접속합니다. 이 주소도 제가 다 남겨놨으니까 딱 주소를 치고 들어갑니다. 로그인도 지금 다 돼 있고, 그럼 현 상황에 녹한다에 근데 이 지금 계속 작업 중이면 이런 것들은 계속 그 파일을 저장을 하면서 쓰는 게 옳긴 옳은데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 아이디랑 디바이스 네임을 적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 요거 템플릿 눌러가지고 요 템플릿 누르면 디바이스 아이디랑 템플릿 아이디랑 디바이스 네임 나오거든요. 요거 딱 눌러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면 됩니다. 됐죠? 1번. 그 다음 서치 쪽으로 가셔서 내가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의 뒤쪽으로 쭉 가시면 버전 넘버가 나오죠. 펌웨어 버전 0.1.2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0.1.2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코딩을 하면 되는데 GPIO를 사용할 때는 뭐 추가되는 코드가 없었죠. 그래서 요대로 그냥 바로 코드를 업로드를 눌러서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신버전스럽게 사용하려면 스케치 그렇게 하려면 또 그거 하겠구나. 자,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OTA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 상황에 업로드 바로 눌러도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신버전스럽게 사용하려면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새 파일 눌러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고, 지금 이 코드는 이그젠플에 딸려있는 코드라서 바이너리 파일이 안 튀어나오거든요. 카피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해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를 먼저 해줘요. 적당한 파일 이름으로 08B 저장을 싹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코드가 컴파일이 안됩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 눌러서 문서 안에 아두이노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블링크 안에 이그젠플스 안에 블링크 이디전트 안에 ESP8266 안에 요거 INO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카피해가지고 조금 전에 저장해놨던 그 파일 있죠? 여기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요 코드를 이제 메인 코드로 잡아가지고 계속 바이너리 파일 베탄에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고요. 끄고. 자,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조금 있으면 없었던 애가 하나 툭 튀어나올 거예요. 쭉 진행을 합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경민님도 반갑습니다. 같이 손잡고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들어있는 코드만 해도 GPIO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오늘 저 2편의 시작 지점이니까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는다, 이런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bin이라는 파일이 나오죠. 요걸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 바이너리 파일을 클라우드로 가셔서, 이거 지금 ESP8266 제가 등록해 놓은 보드입니다. 딱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누르고 업데이트 펌웨어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0.1.2 버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든 파일은 0.1.2로 했네.
그럼 똑같이 0.1.2로 했으니까 요때는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될 거거든요. 이쪽에 No 컨디션을 선택해 줍니다. 로워 펌웨어 버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펌웨어 버전이 지금 내가 올리려는 것보다 더 낮으면 업데이트 하겠다. 버전이 같은데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구워놓은 파일하고 요거하고 버전이 같기 때문에 No 컨디션을 선택해 주면 그냥 내가 올리는 걸로 무조건 강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펌웨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방금 만들어 놨던 요 놈을 끌어다가 여기 탁 던져 넣습니다. 얘도 0.1.2 버전이죠. 잘못 만들었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보레이트가 몇이냐.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이제 스타트 shipping을 딱 누르는 거죠.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물건 배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만들어 놨던 코드가 이제 이쪽으로 원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ESP8266을 어디다가 제가 장착을 해 놓는데 그놈을 떼와서 집에 와서 컴퓨터에 USB 연결하지 않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이 지금 신버전에서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하는 방법이고, 뜯어와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지금 이 코드를 바로 요거 눌러가지고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다 되고 나면 스스로 재부팅하면서 서버와 연결하고 뭐 다시 이러는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줍니다. 같이 딱 들어오신 거 보고 제가 알았죠. 녹한다는 눈치가 빠르거든요. 잠깐 기다리면 여기 뭔가 러닝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서치, 이제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서치 쪽 가셔서 디바이스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디바이스 선택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넓으로 틀어놓은 것은 일단 요건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에딧 대시보드 선택하셔서 이제 요 대시보드를 꾸리는데 요거는 어제 했던 거에 잔재물이니까 요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GPIO 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데이터 스트림스 여기였죠. 여기서 일단 이것도 어제 다 했던 그것들이니까 다 없는 거다 치고 시작할게요.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클린한 상태에서 지금 적외선 근접 센서를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해 놨거든요. 자, 뉴 데이터 스트림 딱 선택해 주시고 디지털 된 거 딱 보이죠? 버추어 핀은 이제 가상 핀 설정하는 거고 디지털 선택하시고 디지털 3이라 쓰고 핀 번호는 아까 D3이 5번 핀이라 있습니다. 5번 핀하고 핀 모드를 인풋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크리에이트 누릅니다. 그 다음 웹 대시보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어차피 디지털 0 또는 1이니까 스위치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얘 딱 놔두고 얘를 여기 딱 놔두고 여기 기어 모양 딱 눌러가지고 얘를 아직 안 만들어진 건가? 자, Add and Apply 일단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다시 에디트 대시보드로 가셔가지고 이게 왜 안 만들어졌죠? 쟤는 출력만 가능한 애인가 보구나. 출력만 가능한가 보네. 이게 ESP8266 쪽으로 오다를 보내주는 스트림만 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결과를 찍어야 되니까 레이블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얘는 D3 나오죠? 딱 눌러가지고 세이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제가 손을 이제 한번 가져다 대보는 거죠. 지금 보는 화면은 PC 쪽, 클라우드 쪽 대시보드입니다.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1이라는 값 나온 상태에서 제가 손을 갖다 대면 이 뭐 어찌 돌아가는 거냐. 자, 1 나왔죠, 아무튼. 이 뭔가 GPIO를 이용하는 방식은
신버전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하네요. 왜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GPIO 5번 맞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사용하라는 방법대로 했는데 안되는 이상한 상황.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인풋. 얘는 그냥 디지털 센서라서 인풋, 풀업 이런 거 안 해줘도 되거든요. 인풋 해놓고 핀 번호 5번이고 D3번 핀도 잘 안 돼요. 자, 범주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5번 핀으로 가겠습니다. 5번 핀으로 바꿨고 5번 핀은 GPIO 번호가 14번입니다. 14번. 자, 디지털 ESP8266에 5번 핀으로 지금 옮긴 거예요. 데이터 스트링 가셔서 요거를 14로 14는 또 없구나. 14가 또 없네요. 이런 난처한 상황이. 그러면 후보가 6번, 7번 밖에 없겠습니다. 6번이 12번이니까 디지털 6번에다가 꽂아서 쓰는 게 좋겠네요. 12번 6번에 연결하고 ESP8266에 D6에 연결하고 GPIO 번호는 12번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D32 뭔가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거 지우고 다시 되기는 되는데 인터벌이 굉장히 긴 상황이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이라는 것은 지금 하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되면 하이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1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음. 제가 가리면 조금 있다가 0으로 바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인터벌이 길죠. 0 띄면 조금 있으면 1 바뀌었다, 그죠? 있다, 없다. 깝깝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인터벌을 조정을 할 수 있냐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요럴 때 깝깝하잖아요.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보내고 싶거나 느리게 보내고 싶을 때 버추어 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보신 거는 이제 대시보드에서 PC 쪽 웹 대시보드에서 한 거고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해보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은 블링크 IoT입니다. 신버전은 이거 딱 눌러주시고, 자, 템플릿 어차피 만들면 처음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제가 어제 했던 것들이니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자, 우측 상단에 요 버튼 눌러가지고 필요한 거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LED라는 위젯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거를 위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용어로. LED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요 중간에 딱 두고, 요마에다가 데이터 스트림 중에 D6을 이렇게 물려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신호가 아마 반대가 돼 있을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둬 보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왼쪽 상단에 요거 나가기 누릅니다. 그럼 지금 점에 색이 들어왔다, 그죠? 이 점에 색이 들어왔다는 것은 LED에 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센서에 아무것도 감지 안 됐을 때 하이시 1이라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이 아두이노나 나머지 얘네들 월드에서 다 똑같습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은 true고 high하고 같습니다. 이 true가 대문자 아니죠. 아두이노에서는. 자, true. 0이라는 값은 false하고 같고 low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안 쓰죠. 아두이노에서 high, low.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무것도 감지 안 됐을 때 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high라는 의미는 LED를 켜라라는 형태로 적용이 되니까 아무것도 감지 안 됐을 때 켜짐, 감지가 됐을 때 꺼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 위젯 한번 켜보죠. 점이 지금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요. 딱 가리면 색깔이 없어질 겁니다. 좀 있다가. 그렇죠? 없어졌죠? 띄면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반대죠. 우리는 감지가 됐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잖아요. 얘를 좀 크게 할 수는 없을까? 사이즈를 키울 수는 없나요? 아주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게끔 되어 있네요. 자, 요런 위젯도 있고, 또 위젯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한 개 정도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데. 순수한 로우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공짜인 거 중에, 여기 LCD라고 된 거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보죠. 아니면, LCD라고 된 데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이거 딱 눌러가지고, 자, 요 D6번만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죠? 딱 선택해주고. 완료해주면. 자, 1이라는 값이 뜨는데, 제가 요 손을 딱 대고 가리면 0. 1. 깝깝하다, 그죠? 깝깝하니까 이제 버추어 핀으로 한번 추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자, 그 GPIO 0번, GPIO 가지고 하는 거였고, 자, 방금 보셨던 게 1번 예제입니다. 1번. 적외선 근접 센서를 D6핀에 연결하고, 블링크, GPIO로 블링크에서 제어해 보시오. 자, 이번 예제는 적외선 근접 센서를 VO핀에 VO핀 가상핀에 연결하고 블링크에서 제어해 보시오. 이때 GPIO보다 전송 속도를 올려서 예시를 만드시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보내보자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 올려드릴 때는 지금 이 파일을 어차피 다 카피를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자체를 압축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할까나?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얘를 일단 끄고, 용량이 얼마나 될까? 용량도 좋네. 그럼 얘를 example 442-1로 압축을 해서 올리고, 얘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쓰면 되죠. 어쨌든 녹한다는 작동이 되는 코드를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잠깐만요. 뭐 에러 메시지 뜬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열어다가 안 되네. 이 순탄하게 열리지가 않나요? 아, 파일 이름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파일 이름이 442-1이 되면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아, 알케미스트님 출석 체크 해놨고 도망가셨다가 오셨군요. 아까 제가 일바로 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데 갔다 오셨군요. 자, 이제 열렸습니다. 자, 뭐 제가 아두이노 할 때 외워서 하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워서 뭔가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사람은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적시적소에 잘 갖다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하지 마시고, 가상핀인데 가상핀을 쓰는데 보드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파일, 예제, 블링크 쪽으로 가서 get started의 push 데이터라는 예제, 요거를 참고를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잘 갖다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push 데이터는 보드 쪽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 되는 건데요. 얘는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인터벌을 정의하기 위해서 타이머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1번 블링크 타이머라고 된 놈을 카피해서 내 프로젝트로 가지고 온다. 위치는 적당히 잡으시면 되고, 2번 타이머가 할 일을 함수로 정의를 하는데 이 함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my timer event 그대로 쓰겠습니다. 타이머가 할 일이라 있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호출되면 할 일. 그럼 타이머를 얼마 간격으로 호출할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셋업에 보시면 타이머 set interval이라고 된 거 있죠? 가지고 와서 내 메인 코드에 잡아놓습니다. 그럼 이 말은 타이머의 인스턴스에 타이머를 이제 작동을 시킬 건데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고 my timer event라는 함수 얘를 그때마다 실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이머 run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메인 루프에다가 카피한다. 이렇게 4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할 일 부분에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가상핀 번호입니다. 가상핀 0번 핀 쓸 거고요. V0. 그리고 가상핀은 0에서 255까지 할당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럼 뭔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최대 256개 구분을 해서 업로드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극단적인 데이터가 있진 않겠지만, 아이고 힘드네요. 지금 디지털 6번 핀에 근접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샵 define IR 센서라고 하죠. IR 센서가 D6번 핀에 있고요. 디지털 센서니까 핀 모드 설정해줘야 되겠죠. 요거 블링크라고 해서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핀 모드 IR 센서 핀을 인풋으로 설정합니다. 됐죠? 인풋. 그리고 여기서 타이머 이벤트가 호출될 때마다 적외선 근접 센서의 값을 읽는다. 그게 디지털 리드 IR 센서라고 하면 이 IR 센서 핀의 상태가 하이로 0 또는 1로 담기겠죠. 요 값을 VO 핀의 출력 값으로 설정을 딱 해주는 겁니다.
요런 코드가 좀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면 받아서 변수로 하나 받으면 되죠. 뭐 int 센서 이렇게 해가지고 센서 값을 블링크 버추얼라이트라고 하면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요 코드를 0.1.3 버전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올리면 귀찮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겹도록 보다 보면 아마 자동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이너리 파일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맞다. 시간을 제가 줄인다고 했죠. 1초 말고 500ms에 한번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500ms면 1000ms가 1초니까 1초의 절반이니까 0.5초 되겠죠. 0.5초마다 좀 빠릿빠릿하게 한번 보내보는 걸로.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아까 전에 불만이 있었던 게 있었죠. 적외선 센서가 감지가 안 된 게 1이고 감지가 된 게 0인데 감지가 되었을 때 나는 LED가 켜지기를 희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호가 반대니까 내가 보낼 요 센서 데이터 앞에다가 느낌표 붙이면 낫이죠. 디지털 신호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1이면 0이고 0이면 1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요렇게 버추어 핀을 사용해서 교통 정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게 바이너리 파일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코드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구나. 자, 요거는 페이크고 얘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가서 점점점에 업데이트 펌웨어, 그리고 여기다가 던져 넣으면 끝이죠. 쭉 그러다 던져 놓고 자, 스타트 shipping 끝입니다. 자, 올라가고 있죠. 자, OTA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강제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접속하는 것도 한 세월이네. 자, 됐습니다. 러닝 떴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가서 자, 이제 핀 정의를 하러 가야 되겠죠. 에디트 대시보드 데이터 스트림에 요거 쓰레기통에 땅 집어넣고 필요 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샥 집어넣고 자, 새 데이터 스트림 버추어 핀입니다. 가상핀 0번이고 여기다가 이제 IR 센서라고 하면 되겠죠. 유닛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 0 또는 1이니까 뭐 숫자 정수인 거잖아요. 요렇게 싹 세팅하고 민값 0, 맥스값 1 맞죠? 요렇게 딱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가상핀 0번을 이렇게 딱 물려주는 거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갖다 대면 1. 아까보다 좀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500ms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빠릿빠릿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다시. 그죠? 이제 바뀌었죠, 아까랑? 감지되면 1,
떼면 0, 1, 0. 1이면 켜진다, 0이면 꺼진다니까 조금 전에 스마트폰에 봤던 그 화면에 LED, 감지가 되면 LED가 켜진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또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자, 데이터 스트림을 IR 센서. 둘 다, 어차피 IR 센서밖에 없죠. 이렇게 딱 해서 딱 해줍니다. 자, 그럼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제 감지하면, 불 들어오고, 자, 감지됐음. 요게 좀 LED 색깔이 별론 것 같네요. 자, 요럴 때는 뭐 요런 거 막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빨간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요렇게 하면 자, 감지, 미감지, 감지, 미감지. 요거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센서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금 보셨던 게 적외선 근접 센서였습니다. 이제 뽑고 광센서 하겠습니다. 광센서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센서인데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얘는 하나만 뗄랭 있어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저항이 필요해요. 잘 모르겠으면 1kΩ 짜리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연결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 CDS 이렇게 배치해두고 고정저항 1kΩ 짜리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이라는 말은 알겠죠? 손에 손 잡고, 손에 양손을 둘 다 잡으면 병렬이고, 한 손에 한 손씩 이렇게 잡고 다른 손에 다른 친구하고 잡고 있으면 그거는 직렬이고, 이 두 개의 친구가 손을 잡는데 손을 두 개 다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병렬입니다. 얘는 한 손만 잡았죠? 요게 이제 직렬이고, 반대쪽 손에는 3.3V를 지어줄 겁니다. 요 놈의 반대쪽 손은 GND 손을 지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손 잡은 데에서 선을 빼서 아날로그 0번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됐죠? 아두이노는 요게 5V가 되고 ESP8266은 3.3V가 된다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ESP8266 만든 사람한테 가서 따지세요. 아날로그 입력을 3.3V로 해놨거든요. 기왕 만들 거면 아두이노랑 똑같이 만드시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센서 쪽에 3.3V, 저항 쪽에 그라운드, 손 잡은 데서 아날로그 0번 핀을 뽑는다. 자, 다 끝났습니다. 얘도 GPIO로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보죠. GPIO로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아두이노 쪽 코드는 지금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3번 코드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3번은 아닌가? 코드 또 다시 만들기, 다시 업로드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이 3번 예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형의 CDS 광센서, CDS 광센서를 연결하고 측정 값을 GPIO를 이용해서 블링크 화면에 출력해 보시오. 이때 2번 예제 코드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해두죠. 코드 업로드하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순서대로 에디트 대시보드 눌러서 데이터 스트림에 아날로그 0번 핀, 아날로그 선택하면 되겠죠. 자,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날로그 아웃풋은 PWM 맞죠? PWM을 말하는 거고, 디지털 핀에서 이걸 뭐라 하죠? 하여간 PWM을 쓸 때 하는 거고, 아날로그 라이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날로그의 인풋이라고 된 것은 당연히 아날로그 0번 핀, ESP8266은 아날로그 핀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그걸 걸어야 되겠죠. 나머지 디지털 핀에다가 아날로그 아웃을 걸게 되면 그것은 이제 PWM GPIO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CDS. 값은 아날로그 값은 0에서부터 1023까지 들어오니까 min 0 max 1023 이렇게 하면 적절하겠죠? create 해주시고 대시보드를 가서 여기다가 일단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CDS 값을. 자, 13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도 가만 보니까 인터벌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 같네요. 값이 잘 안 바뀐다, 그죠? 후레쉬를 비춰보면 값이 올라가는지 알 수 있겠죠? 아, 얘는 좀 불이 좀 약하구나. 평균적으로 한 135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후라시를 한번 비춰보죠. 후라시 비추니까 값이 올라갔는데 이 값이 바뀌는 인터벌이 잘 보시면 그렇게 탄력적이지가 않죠? 인터벌이 제가 대략 보니까 한 3초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저런 거 이제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을 때 가상핀을 쓰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컴포넌트 1개 정도만 더 추가해보죠. 한 2개 정도. 우리가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요거라 있죠? 레이블하고 게이지, 그 다음에 차트인데 얘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만히 해가지고 왜 안 보이죠? 얘는 안 나오네요. 이게 왜 그렇지? 아직 블링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멀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아날로그 연관핀 제가 추가해놓은 게 안 나오죠? 이게 왜 안 나오죠? 좋아. 그럼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보죠. 요거 지우고, 요거를 일단 지우고, 뭔가 좀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0번, 인풋 풀업은 또 뭐죠? 뭐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되기는 되네요.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GPIO를 이용해서 요 게이지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미리 핀을 추가를 해서 그 데이터 스트림에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게이지 자체에서 요 데이터 스트림 추가하기를 해가지고 아날로그 핀을 골라야 되더라 하는 거를 노칸다가 찾아냈습니다. 됐죠? 얘는 상관없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다음 모바일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잘 되네요. 아날로그 그 광센서는 여기 요걸로 그냥 퉁 치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버추어 핀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요거 이제 지우고, 얘도 여기다가 값 출력하고 딱 눌러서 게이지랑 물려주면 되겠죠. 게이지 물려주고 얘도 게이지 추가해 가지고 데이터 스트림에 게이지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값이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후라시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되죠? 놀래라. 자, 한 500 정도의 값이 나오고, 끄면, 국 떨어진다, 그죠? 잘 됩니다. 자, 광센서 예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아마 요 센서가 가장 우리 초심자분들이 많이 쓰는 센서겠죠? 온습도 센서입니다. 그런데 노칸다가 최근에 이 온습도 센서를 꼬꼬 부하기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거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요 DHT11이라는 센서가 좀 그래도 쓸만한 건 줄 알았거든요. 얘가 측정하는 온도값 뻥입니다. 뻥이에요. 보니까 높고 낮음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으면 낮아진다는 높고 낮음은 있는데 상대적인 온도고, 실제 온도계하고 딱 비교를 해보시면 온도가 제가 산 거에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온도가 30도면 얘는 20도인 거고, 50도면 얘는 40도인 거고, 한 마이너스 10도에서 12도 정도 오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극복하시고, 일단 요거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3개 있어요. 다리빨이 딱 3개인데 이 핀 번호는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얘는 고장난 건데요. 얘하고 핀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된 거를 잘 보셔야 돼요. VCC, GND, 데이터, 녹한다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C 핀에다가 5V 연결해 줄 거고, GND 핀에다가 GND 연결해 줄 거고, 데이터 핀에다가 D3번 핀을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GPIO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아니잖아요. 얘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 둘 사이에 선 하나 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 핀에 측정해서 GPIO를 써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하는 그 개념은 그 사용하는 센서가 디지털 센서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뭔가 통신을 해가지고 온도값을 받아오는 종류, 지금 녹한다가 준비한 것은 그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반드시 버추어 핀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VCC, 노란색이 그라운드.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연결해주면, 그리고 요거를 3번 핀에다가 딱 꽂아주면 짠! 이렇게 작동 표시등이 나오죠? 끝났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온습도 값을 읽어드리는 예제를 먼저 만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넘기는 게 그 차순이겠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JH1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4번 예제가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4번 예제는 온습도 센서 DHT10 센서를 D3에 연결하고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블링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코드에서 아까 전에 IR 센서 연결하던 업로드 하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측정한 온습도 센서 값으로 바꿔치기가 되면 되는데 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블링크 예제는 아주 초급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갑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딱 켜주세요.
아이고, 여기다가 DHT11이라고 한번 쳐보는 겁니다.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된 거 여기 있죠? 1.3.8 버전 녹한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결과를 보시려면 똑같은 라이브러리 버전을 맞춰주세요. 자, 찾습니다. DHT 센서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여기서 지금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자,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셋업 위에 보시면 가지고 와야 될 게 4개 있습니다. 요거 하나, 뭐 적당한데 요 제일 위에 붙여놓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바꿔야 될 것은 연결한 핀 번호 D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다음 셋업에 보시면 DHT begin 납치해 옵니다. 납치해 와서 얘도 똑같이 셋업 안에다가 던져 넣어주고, 얘는 이제 없어졌죠? 지우고. 그 다음 얘네들 2개가 끝입니다. 자, 가지고 이제 얘는 끝났습니다. 역할. 자, 센서 값 측정하는 부분에서 read humidity 습도를 측정해라 라는 함수고, read 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해라 라는 함수인데요. 앞에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을 보시면 플로트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 2개 다 실수형입니다. 실수형. 실수형이 뭐냐?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걸 말하고, 그럼 얘네들을 습도는 가상핀 0번에다가 보내고 온도는 가상핀 1번에다가 보내보는 겁니다. 2개를 싹 해가지고 H는 여기다가 실어서 보내고 T는 여기다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저장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 좋네. 아, 요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방금 만들어야 될 것은 4번이니까 잘못했네요. 자, 다시. 자, 442-4번. 얘는 아니고. 얘는 3.1.4 버전으로 해가지고, 근데 얘를 그냥 버전 바꿔서 다이렉트로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겠거든요. 0.1.3 버전 유지하고 이 코드를 그냥 한번 덮어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SP8266 자체에서 이 습도와 온도가 잘 측정이 되는지도 좀 관찰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 보는 겁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H값 출력하고 습도값, 탭 스페이스 띄우고 온도 출력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습도,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잘 측정이 되는지도 한번 보는 거죠. 바로 OTA 안 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누가 그걸 물어봤나요? 왜 내 채팅창에는 안 보이지? 범주님은 누가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대답인가요? 왜 내 채팅창에는 안 보이죠? 자, 요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테스트는 해본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범주님의 정성에 녹한다가 화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넥팅 넷 에러라고 나왔네요. 자, 연결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럼 아마 알아서 다시 연결할 겁니다. 자, 접속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 일단 온도와 습도 값이 찍히는 거, 얘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뭐, ESP8266이 돌아가는 거랑 상관없이 온습도 측정하는 로직이 타이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너무 빠르게 해놨구나. 지금 이 마이 타이머라는 게 인터벌이 500ms잖아요. 500ms마다 한 번씩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측정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룰루랄라 가가지고 화면을 꾸리면 되겠죠. 에딧 데이터 스트림 해서 요거 두 개를 딱 만들어서 데이터 스트림부터 만들어야 되죠. 얘네들도 쓰레기통에 또 다 집어넣고 가상 포트 0번이 습도고 1번이 온도인 상황이니까 자, 뉴 데이터 스트림 버추어 핀 습도 휴미가 가상핀 0번이고 데이터 타입은 더블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이 더블. 유닛은 습도는 단위가 퍼센테이지거든요. 퍼센트 있나? 퍼센트 뭐 잘 보이진 않네요. 그냥 강제로 붙일 수는 없나? 안되네요. 자, 이거 그냥 논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습도는 값이 퍼센테이지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맥시멈 값 100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또 하나 더 해가지고 버추어 핀 이번에는 온도 가상핀 1번이고 더블 실수형이고 온도는 단위가 도시죠. 여기 있네요. 템퍼러처의 셀시우스 도시입니다. 얘가. 그리고 온도는 값의 그 하한값과 상한값이 뭐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냥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부터 50 사이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 50 사이를 표현을 해라. create 그 다음 웹 대시보드로 가서 얘는 휴미 얘는 템포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걸 좀 더 꾸미려면 요런 데 위에 타이틀에다가 습도 이렇게 해놓고 얘는 온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게이지 색깔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레벨 컬러라 해가지고요 구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부터 0도까지는 추우니까 파란 색깔로 표현하고 그 다음 0도부터 30도까지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하고 그리고 30부터 맥시멈 50 잡아놨으니까 50까지는 핫하다 빨간 색깔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고 얘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apply 하면 온도 습도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15.2도 습도 36.5% 좋죠? 영하 측정 안 돼요? 아주 좋은 지식이었네요. 자, 이게 방금 보셨던 게 PC 쪽, 그러니까 웹 쪽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온도와 습도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겠죠? 컴퓨터에서 되는 것은 폰에서도 지금 다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봤던 LCD 위젯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좀 느낌이 있어 보이네요. 자, LCD 위젯을 여기 추가하고, 여기 보시면 라인 1, 2가 나눠져 있는데, 라인 1에는 습도, 라인 2에는 온도. 요렇게 하고, 이거는 뭐지? 요렇게, 저 앞에, 밑에 접두사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value 1이라는 걸로 대체가 되나 봅니다. 두 번째 값에 들어가는 게 value 2로 대체가 되고, 일단 이 상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녹한다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눈치껏 이제 하면 되겠죠. 온도와 습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요 아래쪽에 대략 보니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value 1은 그냥 나오구나. 앞에다가 접두사, 얘는 습도, 한글이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하고, 얘는 온도, 단위는 도시, 될까요? 뭐 나름 됐네요. 그죠? 습도, 온도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에 이제 게이지 두 개를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프도 때려 넣고 뭐 다 때려 넣는 거죠. 자, 도넛 게이지 차트 두 개를 해가지고, 얘는 휴미, 얘는 템프, 이렇게 가는 거죠. 짠! 한번 간단하게 스마트폰 UI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만하죠? 자, 또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그래프도 또 3종 세트 중에 하나죠. 차트, 슈퍼 차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슈퍼 차트. 슈퍼 차트를 아래 추가하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트림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 스트림은 휴미, 이렇게 똑딱똑딱 눌러주고, 하나 더 해가지고 두 번째 데이터 스트림은 템프. 얘네들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네. 얘는 습도, 얘는 온도. 나오고 있는 거야. 맞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오렌지 색깔 동그라미 있잖아요. 공짜는 데이터 스트림 한 개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공짜 버전의 한 개니까 한 개 지우겠습니다. 치사하다, 그죠? 치사하죠? 일단 습도 그래프만 한번 띄워보죠. 왜 안 나오지? 참, 허술한 녹한다. 잠깐만요. 허술한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값이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값이 변화가 있으면 막 울렁울렁울렁해서 표현이 될 건데, 값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걸로 하고, 뭐 어차피 이 차트는 별로 재미없다, 그죠? 요렇게 온도와 습도와 그 값들을 요렇게 띄우는 것까지 요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온도와 습도 끝.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예제를 한 세트 더 이용해 가지고 그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온도값을 넘어섰을 때 유저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게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여기 ESP8266에다가 LED를 하나 달아 놓을 거예요. LED를 하나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도 경보가 발생한다. 유저 쪽으로 알람이 발생하고 유저가 블링크 대시보드 안에서 조치 방안을 설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LED가 불이 들어오고 이 버튼을 누르면 LED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 LED가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을 온도 경보가 발생했을 때 뭔가 해제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가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환기 장치가 됐든 스프링 쿨러가 됐든 아니면 소방서를 호출하는 뭐 기능이 됐든 그런 게 그냥 LED라는 걸로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거는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음 할 친구는 이제 저장 좀 해놓고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녹화한다는 저장을 잘해야 돼요. 이제 이거 보내주는 거에서 딱히 뭐 변화 줄 만한 사항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답니다. 블링크 사용하는 루틴은 제가 봤을 땐 이게 답니다. 보내고 공짜 위젯 사용해가지고 그 값 출력하고 뭐 이게 다 이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5번 예제. ESP8266 보드에 이산화탄소 센서 MHZ19를 B를 연결하고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블링크 화면에 출력하시오. 온습도 센서 했던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센서를 ESP8266에 연결하는 방법만 하면 되니까 그거만 하면 됩니다. 자, 온습도 센서 끝났고요. 자, 뽑고 얘입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한 2만원 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선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얘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핀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가 얘를 구입한 이유는 커넥터 타입을 구입을 했거든요. 커넥터 반대쪽에다가 점퍼 케이블 꽂아서 보드랑 연결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얘를 샀는데요. 얘 연결하는 커넥터 구멍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점퍼 케이블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달아놨는데 많아 보이는데 실제 연결되는 선은 4개밖에 없습니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방향 기준입니다. 요렇게 위에서 지금 제가 바라다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7개의 핀이 있어요. 요놈 연결 안 하는 핀입니다. 자, 요 핀 그라운드 핀입니다. 세 번째 요 핀에다가 5V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요 핀은 RX 핀 요 핀 TX 핀인데요. 4번 핀에 통신이 안 될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5번, 6번에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X 핀을 디지털 5번 핀에다가 연결하고 RX 핀을 디지털 6번에 연결하겠습니다. TX를 5번, RX를 6번, 디지털 6, 5V,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제대로 꽂아도 80%는 성공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2번, 3번 확인해 가지고 꽂고 나머지는 뭐 잘못 꽂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될 뿐이죠. 자, 이렇게 딱 연결해 줍니다. 자,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되 센서만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로 바꾸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MHZ19도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얘는 검색이 안 됩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검색이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링크는 유튜브 영상 본문에 있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블로그에 가시면 요 또 주소가 있을 겁니다.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딱 때려넣어서 요 녹색깔 버튼 먹음직스럽죠? 눌러서 다운로드 집 눌러서 압축 파일을 컴퓨터로 내려봤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뭐 특별하게 크롬에서 설정하지 않으면 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거든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집 라이브러리 추가 딱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그 파일을 찾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을 딱 해주면 알아서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면 지금 추가해 일단 온습도 해놓은 것부터 좀 걷어내죠. 걷어내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자 파일 예제 어딨냐 여기 있죠. MHZ19 여기서 SW get values라고 된 요 예제가 그 기본이 되는 예제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네 줄 가지고 와서 제일 위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하면 이게 D5가 되고 얘가 D6이 됩니다. 됐죠? 끝. 다음 셋업에 SS 비긴이라는 놈을 가지고 가서 하나 딱 넣어줍니다. 시리얼 비긴 밑에다가 얘는 왜 115,200이고 얘는 왜 9,600이냐 그런 의문은 지금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요게 온습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코드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좀 배치해 둡니다. 타이머 이벤트가 호출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농도를 측정했더니 제대로 측정이 되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되겠죠. 그리고 측정에 성공했을 경우에 블링크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요 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함수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MHZ get CO2 얘를 가지고 와서 얘는 가상핀 3번으로 한번 보내보죠. 2번으로 한번 보내보죠. 이렇게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가상핀 2번으로 업로드를 한다. 얼마 간격으로? 500ml인데 1초로 해두겠습니다. 1초에 한 번마다 보내주는 걸로. 됐죠? 0.1.4 버전입니다. 버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얘도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하니까 중간 변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얘는 반환값이 인테저입니다. 0에서부터 5000까지 값이 찍히니까요. 인트로 받으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데이터를 가상핀 2번으로 쏴주고 하나는 시리얼 모니터에 프린트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업로드.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범주님이 뭔가 장문의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목표 값의 일정 범위를 벗어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표 값의 일정 범위를 벗어난다. 목표 값의 일정 범위를 벗어난다. 어떤 의미인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다 들어갔고요. 일단 제대로 되면 클라우드하고 연결됐다라고 뜨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화면에 계속 탁탁탁탁탁 뜨게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거 되는 동안에
잠깐만요. 미세먼지 센서는 지금 써야 되는 기본 템플릿 코드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다운을 받아놓은 게 있는가? 아, 있네요. 319편에서 했던 거. 319편에서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얘는 잘 돌아가려나? 해보면 알겠죠, 뭐. 일단 요 베이스가 되는 코드를, 이산화탄소 농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요거 가상 포트 2번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요. 저 화면에 띄우면 끝나는 거죠. 자, 다 끝난 친구들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자, 데이터 스트림에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버추어 핀 2번이고 얘는 CO2 농도를 측정합니다. CO2 농도는 더블 아니고 실수형이니까 뭐 굳이 소수점 없는데 더블 할 필요 없죠. 인테저 해놓고 유닛은 단위가 ppm인데요.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좋네요. 자, ppm 이렇게 쓰고 범위는 0에서 5000 ppm까지 출력을 합니다. 됐죠? create. 자, CO2 농도를 자, 그냥 적당하게 요 파란 색깔 가지고 표현을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왔죠? 끝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할 수 있을 만한 거, 레이블 컴퓨터 쪽은 진짜 뭐 출력할 만한 건덕지가 몇 개 없죠. 레이블하고 저 그래프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지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요 막대기가 이렇게 양이 차는구나. 요 앞에 막대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가 보네요. 이것도 좀 신기한 기능이네. 요거 좋네요. 요 모양. 그죠? 간단하게 쓸 때 요 모양 좀 괜찮아 보이네요. 아래쪽에 막대기가 꽉 차면 이제 5000인 거고, 한 요 정도 이제 한 25% 정도, 이렇게 올라갔죠. 자, 됐습니다. 컴퓨터 쪽 끝났고, 이제 스마트폰 하면 됩니다. 계속 뭔가 반복하려니까 좀 손이 많이 가죠. 자, 요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구조에서, 일단 요거, 두 번째 것은 지금 없죠. known 하고 첫 번째 거, CO2.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줄에다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띄우고, 첫 번째 줄에는 그냥 녹한다 포획 하겠습니다. 녹한다에, 이산화탄소 농도 너무 길다. CO2 측정기라고 하죠. 그럼 이 말이 첫 번째 줄에 뜨겠죠. 두 번째 줄에는 value가 포함해서 앞에 CO2 이꼴 뭐시기 단위가 ppm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하는데도 잘하죠. 됐고,
그 다음 얘는 게이지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CO2 물려주시고, 그리고 뭐 요렇게 나오면 되겠네. 자, 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자 CO2로 바꿔주고, 차차차차 이렇게 바꿔주고 딱 돌려주면 녹화한 다이의 CO2 측정기. 아래쪽에 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래프도 그려주고 있죠. 이거 범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레인지 오토네요. 자, 오토. (1초에) 한 번 데이터 수신하는 거 치고는 라인 차트 그려지는 게 상당히 굼뜨기는 하네요. 계속 똑같은 값이 온다는 의미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측정기 끝났습니다. 블링크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짜라는 그 범위 안에서. 자, 이제 방금 보셨던 게 5번 예제였고, 6번 예제가 지금 한 거 중에 그나마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ESP8266의 미세먼지 센서 BMS7003을 연결하고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블링크 화면에 출력하시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지금 범준님의 채팅을 한번 읽어보는 상황입니다. 10도의 설정 온도가 현재 온도가 10도인데 설정을 25도로 해놨다. 현재 온도가 10도인데 설정 온도, 그럼 현재 온도 10도도 워닝인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25입니다. 아, 25도로 해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하는 건가 보네요. 자, 세팅 해놓은 값이 25도면 요 사이에서 온도가 와리가리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올라가도 지금 너무 올라가가지고 30도를 넘어서 버렸다. 넘어가면 안 되는 요 선을 이렇게 삑 넘었을 때 요때가 이제 워닝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지점이 20 언더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얘가 20을 이렇게 내려갔다. 요것도 워닝 상황인 건가요? 요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블링크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아두이노에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두이노에서 어떤 메시지 가지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조건대로라면 요렇게 요 방식대로 한번 해보죠. 뭔가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25도 세팅해 놓으면 플러스 5도 넘어가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레인지를 넘어서면 그냥 알람 발생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센서 해보도록 하죠.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요거 PMS7003 얘도 몸값이 상당히 비싸요. 초심자분들은 좀 구하시기 어려운 종류의 센서인데요. 녹한다는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요 커넥터를 딱 뽑습니다. 딱 뽑으면 여기 이제 뭐가 뭐다 하는 게 적혀 있거든요. 요거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찾아야 되는 핀 4개입니다. VCC, GND, RX, TX 4개의 핀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 위치 이제 봤죠? VCC, GND 중간에 하나 띄고 RX, TX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거죠. VCC, GND 이거 아니고 RX, TX. RX, TX 또 튀어나왔네요. 똑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VCC 5V 요거 그라운드, TX라고 된 핀을 디지털 5에 꽂을 거고요. RX를 디지털 6에 꽂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연결합니까? 녹한다 마음. 제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게 플러스 5V, 두 번째 게 그라운드 하나 띄고 요 놈이 디지털 6번, 요 놈이 디지털 5번. 자, 다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 농도 측정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잠깐만요. 지금 예제가 몇 번이에요? 6번이니까 일단 안전빵으로 프로젝트부터 좀 일단 여기서 PMS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PMS. 그러면 여기 있죠, PMS 라이브러리 1.1.0 버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 미세먼지 센서 기본으로 딸려오는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사용하기 상그러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 있는 거 털어보시면. 그래서 과거에 녹한다가 319편에서 약간 쓰기 편하게 가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로 쓸 거예요. 패시브 방식으로 값을 가지고 오는 예제고요. 요 방식은 어떤 거냐? ESP8266하고 미세먼지 센서가 하나의 독자적인 모듈이 되는 거고, 아두이노가 그러니까 아두이노라 표현할게요. 아두이노가 미세먼지 센서 쪽으로 값 주세요라고 하면 값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값을 주세요라고 하고 값을 받을 때까지 맥스 1초가 걸린다라고 돼 있죠. 맥시멈 1초가 걸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메인 루프에 돌고 있는 타이머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 시키는 그 타이머가 지금 타이머가 1초 간격으로 도는데 얘가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는 데까지 시간이 1초 이상 걸리게 되면 그 타이머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시간을 지금 줄일 방법은 없으니까 얘가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는데 맥시멈 1초 걸린다라고 돼 있는 저거를 줄일 방법은 마땅히 없으니까 타이머가 대략 한 2초 정도마다 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딜레이, 여기 소요되는 딜레이가 타이머의 인터벌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5줄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부터 걷어내고 가죠. 이거 아니고 요래 걷어내면 되죠. 저 상단에 요거 추가하고 제가 녹한다라고 해놓은 요 두 자리에다가 미세먼지 센서가 연결된 핀 번호 두 개를 쓰시면 되는데요. D5, D6입니다. 요렇게 아까 제가 그렇게 연결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 다음 얘도 이 코드도 녹한다 비긴하고 요 패시브 모드 요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셋업에 딱 넣어줍니다. 다음 측정하는 한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타이머가 호출되면 할 일에다가 던져 넣어주고 얘도 기본 골격을 잘 보시면 측정 요청 리퀘스트 이게 이제 값 주세요입니다. 값 주세요라고 해서 했다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받아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받아와졌을 때 여기서 값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MS7003 센서가 뱉어내는 값은 총 3종류가 있어요. 미세먼지 입자 크기별로 3개가 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뉴스 기상 캐스터분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습니다 하는 거 들어봤죠? 그때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여기 기준으로 PM102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PM2.5 여기서 10은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보다는 2.5가 좀 더 작잖아요. 그러면 더 미세한 먼지라는 거겠죠. 그럼 1.0은 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울트라 미세먼지 농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울트라 미세먼지 농도. 하여간 미세먼지 농도 크기별로 이렇게 3개의 값을 뱉어내니까 이 값을 V3로 보내고 얘를 V4로 보내고 얘를 V5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보내주면 되겠죠. 앙님 반갑습니다. 아 진급공지가 떴네요. 자, 앙님이 1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녹한다 채널을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1병 되면 제일 제일 실무자일 때가 1병 아닙니까? 아, 됐다. 자, 타이머 인터벌을 2초로 잡겠습니다. 요 제가 메모해 둘게요. 얘를 왜 2초로 잡아놨느냐? 미세먼지 센서에서 측정하는데 최대 1초의 딜레이가 걸릴 여지가 있어서 타이머 간격을 널널하게 2초로 잡아둔다. 요렇게 메모해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얘네들이 이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되는 거고요. 가상핀 3개에다가 3번, 4번, 5번에 보내겠습니다. 3번에 PM 1.0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2.5, 5번에 10.0. 그리고 얘네들 단위는 전부 다 정수형이에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마이크로그램. 밀리그램이 1000분의 1g이고 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1m인 사각 박스가 있어요. 그 사각 박스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쓰레받기로 싹 끌어 모아 가지고 무게를 딱 쟀더니 몇 마이크로그램인가 하는 거겠죠. 미세먼지가 당연히 무게가 작으니까 아무리 쓸어 모아봐야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만분의 1g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입방미터에 몇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는가? 이게
단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 됐습니다. 요 코드 이제 집어넣고 업로드 다 되면 화면에 띄우면 끝나는 겁니다. 희망하는 온도를 세팅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희망하는 온도를 그러면 블링크에서 보드 쪽으로 보내주려면 그거는 살짝 수준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지막 예제가 아니고 이 다음 게 이제 마지막 예제고 조금 어려운 예제를 블링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커넥트 안 됐습니다. 항상 한 번에 코드를 다이렉트로 업로드하면 항상 한 번에 커넥트가 되진 않네요. OTA로 업로드 시키면 그 한 방에 바로 커넥트 클라우드 서버하고 물려지는데 항상 켜지고 한번 재부팅 돼야 연결이 되는 모습. 자, 여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되는 거 보이죠? 헛! 헛! 됐습니다. 측정되고 있죠? 그러면 PC 쪽 먼저 가서 자, 또 스트림을 만들어 갑니다. 자, 에딧 대시보드 3, 4, 5번 만들어 놨거든요. 버추어 핀 3번에 PM 1.0 1.0이고 얘는 인트 정수형입니다. 그리고 값의 레인지는 몇 가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미세먼지 농도 한 300 정도 넘어가면 그냥 아주 나쁜 거고 그 이상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시멈을 한 300 정도로 잡아놔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인테저 300 카피해서 써야지. 4번 2.5 5번 10.0 요래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딱 띄워주면 되죠. 자, 요만한 거 3개 딱 요래서 얘는 가상핀 3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죠. 세팅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블링크 나름대로의 그 이점이 있다고 녹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딱 이렇게 물려주고 됐고 요 위에 이게 1.0이니까 초미세먼지 울트라 미세먼지 요거는 초미세먼지 이거는 미세먼지. 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래 딱 해놓으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든 간에 인터넷 되는 데 가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열고 여기 블링크 클라우드 들어간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하면 내 집에 달려있는 밖에서 내 집의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환풍기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환풍기를 켜고 끄는 버튼 같은 거를 배치해가지고 너무 내가 지금 집에 가기 전에 너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 하면 환풍기를 좀 아니면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원격으로 돌려놓는다. 뭐 요런 게 홈 오토메이션의 한 컨셉이죠. 물론 그게 유저가 선택하기 이전에 자기가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지 알아서 돌아가야 오토메이션이겠지만 내가 보고 눌러도 그것도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쪽.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픕니다. 자, 얘는 LCD는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좀 한정적이니까요. 미세먼지 농도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딱 눌러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PM 2.5가 미세먼지 농도를 대표하니까 첫 번째 줄에는 노칸다의 미세먼지 측정기 요래 두고 두 번째 줄에는 PM 2.5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출력하는 값은 PM 2.5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됐고 그 위에 그려지는 것도 PM 얘는 차트 3개 때려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게이지 좀 모양은 좀 별론데 얘는 갖다 버리고 요렇게 하죠. 요렇게 딱 뭔가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는 1.0 여기는 2.5 아유 팔아 여기는 10.0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끝났죠.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대표값이 되는 거죠. 요 세 개의 값 중에 가장 대표되는 값 미세먼지 농도 노칸다의 미세먼지 측정기 모양이 나쁘지 않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다 보여드렸고 코드 다 저장해놨고 재밌네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꾸려보도록 하죠. 마지막 예제 7번 예제 ESP8266 보드의 온습도 센서를 다시 연결하고 유저가 희망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한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벗어나면 푸시 알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알람을 발생시키시오. 유저가 일단 내가 원하는 희망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본 설정 값은 25도로 한다. 기본 설정 값은 25도로 한다. 그럼 지금 온도가 25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알람이 발생할 거니까요. 기본 설정 값은 15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15도 정도 되니까 그리고 5도 올리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에러 노티피케이션 바운더리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15도로 세팅을 하면 18도, 12도 일 때는 괜찮은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알람이 발생한다. 그럼 알람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 하면 일단
알람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블링크 쪽이 되도록 하시오. 아두이노 쪽에서 뭔가 조건을 감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얘기가 이상하구나. 잠깐만요. 유저가 온도를 온도 설정은 블링크 UI에서 할 수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온도 설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네요. 연결하고 이거 지금 블링크 UI 안에서 다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아까 전에 했던 예제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요. 몇 번에서 했지? 4번 4번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지막 예제니까 이거는 OTA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1.4 버전 만들어주고 이게 뭐지? 디지털 3번 핀에 온습도 센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는 이제 끝났고요. 작동 잘 되는 거 이제 봤죠? 든든든든든. 탁 연결하고 요 코드를 이제 OTA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bin이라는 파일이 없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겁니다. 가상핀 0번이 습도, 1번이 온도인 상황이네요. 됐죠? bin 나왔다, 그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클라우드 다시 가가지고 자, 디바이스 선택하고 점점점에 업데이트 펌웨어 여기다가 이제 던져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 이렇게 던져 놓고 스타트 shipping 눌러주면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죠? 플래싱이라고 뜨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설정한 값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벗어난다. 그것은 또 생각해보니까 블링크에서 해결 안 되는 거네요. 그렇네. 아두이노 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블링크에서는 기준선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선보다 오버가 되거나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됐을 때 그 이벤트 기점으로 푸시 알람을 발생시킨다 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선에다가 어떤 이렇게 마진을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 지금 마지막 하려는 얘를 극복을 하려면 해야 될 게 크게는 두 개입니다. 1번 블링크에서 알람을 설정하는 기준값을 ESP8266
쪽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 요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너무 무리하게 지금 코드를 업로드를 했네요. 그럼 전역 변수를 하나 잡아가지고요. 온도만 일단 대상으로 하죠. 플로트 기준이 되는 온도. 기준이 되는 온도. 리미트 템프라는 변수로 표현하죠. 기본값은 15를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알람을 발생시킬 기준이 되는 온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블링크 쪽에서 날린 값으로 얘를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해놓은 루틴은 보드 쪽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보드 쪽으로 값을 받을 때는 기본 예제 중에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고민해보면 답이 다 나오니까 같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get data라는 예제가 있죠. 아우. 자, 여기다가 요놈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여기다가 딱 추가를 하시고 그럼 가상핀 몇 번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받아올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2번을 잡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싹 지우면 되니까 말 나온 김에 지우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부 다 지우고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다시 새 출발하죠. 삭삭삭삭. 요런 거 하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삭제하는 게 좀 상그럽네요. 이 주인이 그냥 삭제하는 건데 그냥 삭제가 돼야지, 그죠? 이 뭐 다른 그 계정의 코워커가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계정 주인이 삭제하는 건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놨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고, 자, 가상 0번 핀으로는 습도를 클라우드 쪽으로 올리고 1번 핀으로는 온도를 클라우드 쪽으로 올리고 2번 핀은 클라우드에서 보드 쪽으로 받는데 요 값을 수신을 했을 때에 그 값을 리미트 템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값은 아마 소수점 있는 값으로 우리가 온도 설정할 때 소수점까지 일반적으로는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인테저로 받도록 하죠. 여기 인테저로 받은 값을 그대로 얘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블링크에서 유저가 설정한 온도 값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템프가 설정이 됐겠죠? 요때 여기서 온도 값을 측정을 했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측정한 온도 값이 T이다. T보다 3도보다 크거나 3도보다 작을 때 푸시 알람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V 뭔가 알람을 발생시킨다 안 한다 하는 어떤 매개 변수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V4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V3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ESP8266 입장에서 알람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 V3는 V3가 0이면 노알람, 1이면 알람이 발생하는 상황. 이렇게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변수 이름까지 멋있게요. 리미트 템프는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범주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겟 템프로 바꾸겠습니다. 타겟 템프. 그리고 얘는 now 템프. 의견을 잘 반영하는 녹한다. H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알람이 3도보다 클 때
그러니까 크거나 작을 때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재 템프 값에다가 더하기 3한개의 그 상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한선보다 지금 now 값이 리미터로 걸어놓은 것을 이렇게 초과하게 된다면, 그죠? 타겟 값보다 잠깐만, 이게 좀 이상하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내가 목표로 생각해 놓은 이 타겟 템프의 플러스 4만 개의 상한선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지금 현재 온도가 그거를 벗어나게 된다면 높아서 알람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알람. 요것도 구분하는 게 더 좋겠네요. 0이면 노알람, 1이면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알람, 2면 온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알람. 자, 이제 else if 갑니다. 현재 온도가 이제 더 낮은 거죠. 낮습니다. 내가 목표로 설정해 놓은 온도보다 빼기 3한 거보다 더 낮다면 알람 상황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타겟 템프가 제가 지금 디폴트 값이 15잖아요. 그럼 얘가 15로 대체가 되겠죠. 15 더하기 3, 18도보다 현재 온도가 크면 알람인 거고, 18도 빼기 3, 12도보다 더 작으면 알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 타겟, 기준이 되는 타겟 템프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니까 기준선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때 else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else는 적정하다는 거죠. 현재 온도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else니까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삭제. 그럼 이 버추어 핀의 값을 전송해 주는 게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항상 보내는 게 아니라 v3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0도 보내주면 되겠네. else일 때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알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0이고, 명시적으로 한번 해보죠. 얘는 2고 얘는 1인 거죠. 0은 아무것도 아니고 1이면 높은 거, 2면 낮아서 발생하는 알람이다. 그거를 이제 적당히 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블링크 쪽에서 설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기본 골격은 다 됐죠. 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띄니까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요때 띄워주고 온도가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다시 정리하면 0번, 1번 하고, 잠깐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번은 습도 업로드, 1번은 온도 업로드, 2번은 설정값 다운로드, 3번은 푸시 알람 정보 업로드. 지금 이렇게 4개의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냅다 이제 집어넣고 다 됐습니다. 히터 릴레이는 뭐예요? 요때요? 지금 뭐 달려있는 게 없으니까 더울 때 낮추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우면 히터를 켜는데 이미 넘어가 버렸으면 히터를 끄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나요? 에어컨을 켠다?
뭐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적당히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온도가 높습니다라고 뜨는 요거 대신에 히터를 끈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요때 히터를 켠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릴레이 코드야 이게 다잖아요. 디지털 라이트 히터 하이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건데, 요거 다음 단계로 LED 하나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요거부터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온습도 값이 지금 쫙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쟤부터 다시 한번 띄워보는 거죠. 데이터 스트림에 가상핀 휴미 0번이 습도 100까지 더블 실수형 추가하고, 카피해서 얘는 온도 V1번으로 오고 맥시멈 50을 잡아두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 다음 3번 핀은 블링크 쪽에서 가는 거죠. set 템프라는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인테저 형태로 하고, 값은 0에서 50까지 집어넣는 걸로 일단 대충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리고 3번 핀이 있습니다. 3번은 그 알람 핀이고, 얘는 그냥 0, 1, 2, 3개의 값을 가지니까 인테저로 해놓으면 되겠죠. 0번부터 2번까지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줄줄줄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일단 게이지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만큼 해서 자 온도와 습도를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온도와 습도. 자 됐죠? 그럼 온도를 설정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는 뭐 텍스트 인풋이 안 되네요. 그럼 슬라이더로 해야 되나? 뭘로 보내줘야 되죠? 텍스트로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거네요. 자 슬라이더로 하겠습니다. 얘 공짜니까 쭉 끌어다가서 이 값이 왜 이래? 지금은 미리 보기구나. 저놈을 set 템프로 하고 0에서부터 50 사이로 보낼 수 있는 걸로 딱 하면 자 뭐를 받게 되나 한번 보죠. 받으면 받았다고 출력하는 구문을 제가 집어넣어놨죠. 자 32도로 하겠다 딱 하면 블링크에서 유저가 설정한 값 32도 딱 뜨죠. 그럼 다시 15도. 온도가 지금 14.6이니까 15도 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럼 얘가 11.6부터 에러가 다시 그럼 10도 세팅하게 되면 지금 온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온도가 너무 높다는 에러가 나겠죠. 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정한 10도의 상한선은 13도가 이제 맥스인데 14.4도는 그거를 초과한 거니까 온도가 높습니다인 상황인 거죠. 요렇게 세팅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5도는 지금 괜찮은 거죠. 그럼 요거를 조절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세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푸시 알람은 화면에 뭐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죠. 컴퓨터 쪽에서는 푸시 알람을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은 요게 다고, set 템프 얘도 아니다 됐습니다. 요게 이제 끝이고 스마트폰 쪽 가겠습니다. 자 해놓은 거 쓰레기통에 다시 던져놓고, 블링크 이거는 저장이 안 돼서 좀 불편하네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습니다.
얘가 제일 뭔가 표현하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요. 얘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는 습도, 두 번째 줄에는 온도. 이제 접두사, 접미사도 붙이죠. 이게 안 나오네요. 아, 밸류1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워버려가지고 밸류1 쓰죠 뭐. 습도니까 뒤에는 퍼센트, 앞에는 습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습도 됐고, 얘는 온도. 도시. 이게 쫑이죠. 자, 그럼 온습도 띄우는 거 끝났고, 한 개 덜한 게 있네요. 한 개 덜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 게이지 두 개 가지고 온도, 습도 아까 해놨던 거 그대로 다시 일단 복구를 하는 겁니다. 자, 왼쪽이 습도, 오른쪽이 온도. 여기다 이제 때려 넣어놓고, 얘도 이제 온도를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더도 추가하겠습니다. 얘도 텍스트 인풋 박스가 공짜가 아니네요. 비열한 놈들. 슬라이더로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도 안 되고. 자, set temp, 그리고 show value, 요거를 on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큼지막하게 그리는 방법 없나요? 빨간색으로. 뭐 화이트는 나왔죠? 크기 바꾸는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됐다. 자, 지금 이제 저 컴퓨터에서 15도로 설정해 놨으니까 15라는 값이 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다시 컴퓨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위에서는 그 오토메이션이라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대상이 되는 값이 뭐 여기 보시면 노티피케이션 세팅이라 돼가지고 요거 누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에디트 대시보드로 갑니다. 데이터 스트림에 온도가 지금 들어오는 스트림이 요 템프잖아요. 얘를 딱 누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세팅 누르고 여기 뭐 expose to automation이라는 거 요걸 누릅니다. 센서 누르고 available in conditions, 여기까지가 PC 쪽 클라우드에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두고 세이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킬 준비가 된 겁니다. 컴퓨터 쪽에서 푸시 알람이 발생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진 않으니까 스마트폰에서 푸시 알람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요. 저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자, 일단 뒤로 가야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저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메이션스라는 게 생기거든요. 요거 딱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는 제가 그 앞에 만들어 놨던 거 이거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지우고 요런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다 add automation 눌러주고 device state를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푸시 알람을 발생시킬 디바이스를 고르는 거죠. ESP8266 보드가 여러 개인 경우는 여기 디바이스 목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골라주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어드밴스드에 세팅해놨던 템포 값이 여기 나오죠. 얘를 골라줍니다. 생각해보니까 템포가 아니네요. 환장하겠네. 잘못했죠. 블링크에서 템포 자체 가지고 알람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ESP8266에서 보내는 012라는 값 가지고 알람을 지금 발생시키는 거였죠.
자,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 스트림스로 가서 얘는 지워주고 오토메이션 빼고 알람 얘가 문제가 되는 애죠. 딱 살려줍니다. 0일 때는 안 하고 1일 때 하고 2일 때 알람 발생시켜주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지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해보죠. 이제 딱 고르면 알람으로 바뀌어있죠. 아까 템프는 지웠으니까. 그럼 이 알람 값이 어떨 때 지금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킬까인데요. 얘가 is equal to 얘를 쓰면 되겠죠. 얘가 1이라는 값하고 같다면 1이라는 값하고 같다면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알람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요 디바이스에서 알람이라는 그 필드 값이 1.0하고 값이 같다면 액션에 send notification, push notification을 발생시키겠다. 타이틀에 온도 높음 경고 요렇게 한번 해보죠. 온도 높음 경고. 메시지는 온도가 높아요.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대충 쓰면 되겠죠. 오케이 하고 세이브 오토메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음 경보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하나 더 해가지고 요 놈이 이번에는 equal to 2라는 값하고 같을 경우 요거는 온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알람으로 세팅해 놨잖아요. 자, send notification 눌러주고 온도 낮음 경고 온도가 낮아요. 됐죠? 마지막은 항상 Save Automation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지금 오토메이션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근데 뭐가 뭔지 보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두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지금은 15.7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럼 온도 높은 경보가 발생하려면 12.땡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요걸로 좀 하기가 좀 어렵네. 컴퓨터 쪽에서 제가 할게요. 12도까지는 괜찮죠? 12도도 안 괜찮구나. 13도까지 괜찮죠? 제가 13으로 해놨는데 요때는 알람이 발생 안 해야 되죠? 근데 12가 되면 이렇게 또 이제 온도가 높아요 라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는 1분 인터벌로 지금 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온도 경보가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1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방금 보셨던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에러가 나는 상황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그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전에 봤던 그 오토메이션 쪽으로 가가지고 누르고 여기 보시면 리미트 페리오드 보이죠? 요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노 리미트로 해주시면 자기 입맛대로 이제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지금 제가 16도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20도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요 라고 나오겠죠. 온도 낮음 경보가 터지는 겁니다. Show Automation 온도 낮음 경보 1분이 지났겠죠. 다시 10도 세팅하면 온도가 높아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고 그럼 이제 온도가 높거나 낮으니까 뭐 할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온도가 높거나 낮으니까 뭐 할래.
제가 어제 해놨던 여기 LED들이 있으니까 LED 한 개 켜는 거를 이제 히터 작동시키는 걸로 한번 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 다 뽑았을까? LED는 4번 핀 피해서 5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LED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한다. 그리고 요 LED는 지금 이 LED는 보일러입니다. 그 히터입니다. 자, 2억짜리 히터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자, 요 LED는 지금 2억짜리 히터인 겁니다. 얘를 온도가 낮거나 높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고장이 났다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고장이 났다는 시나리오니까. 아닌데?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냥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죠. 요거는 지금 블링크 1편을 제대로 습득하신 분이라면 완전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블링크에다가 0, 1, 2, 3개의 값을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0이라는 값을 받았을 때 어떻고 1이라는 값을 받았을 때 어떻고 그런 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1, 2라는 값을 여기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if 0일 때 뭐를 출력하겠다. 1일 때 뭐 출력하겠다. 이런 게 되나요? 딱 봐도 그림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자,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여기다가 딱 추가를 해가지고 얘는 커봐야 의미 없네요. 요만하게 해가지고 가상핀을 하나 더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버추어 핀 4번 핀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4번 핀은 히터를 작동시키는 거고 얘는 뭐 0 또는 1, 0이면 끄고 1이면 켜고 이렇게 갈 거니까 디지털적으로 0 또는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히터 됐다. 그리고 여기다가 히터를 물려주는 거죠. 됐고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받아야 될 게 두 종류가 됐죠. 요거 하나 받고 4번을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을 수신하겠다. 요거는 지역 변수라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관계없는 거죠. 자, 히터가 자,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히터가 디지털 5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6, 7 디지털 5번에 있고 출력 제어가 돼야 되겠죠. 핀 모드 설정하러 갑니다. 셋업에 아웃풋 출력으로 딱 해주시고 요때 요 핀 밸류 자체가 0 또는 1의 값이 들어올 겁니다. 0이면 끄고 1이면 켜는 개념이니까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디지털 라이트 히터가 연결된 핀이 뭔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 값을 집어넣으라. 그럼 0이면 꺼지고 1이면 켜질 거니까 뭐 되겠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요 코드를 잡아 놓고 됐죠?
이제 조금 꾸미는 것만 남아있네요. 코드 들어가는 동안에 요런 거 좀 이제 꾸며 보겠습니다. 습도, 그리고 단위도 좀 붙여주고, 단위는 데이터 스트림 가가지고 여기서 붙이는 거였죠. 습도는 퍼센트, 퍼센테이지 있네요. 얘는 요거 단위도 딱 붙여주고, 뭐 큰 변화는 없지만 된 것 같네요. 자,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이거 결과물 보면 오늘 442편 끝나는 거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미리 채팅창에다가 질문 딱 올려주시고, 질문 없으면 제 지금 꼬꼬 부학이 잘 돌아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ESP32 캠 하루종일 틀어놔도 문제없는지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2대. 자, 되고 있고, LED부터 한번 해보죠. LED 2억짜리 히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일단 켜고 끄는 거는 끝났죠. 자, 켜고 끄는 거 끝났고, 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설정 값을 기준으로 히터가 고장이 났다. 그렇군요. 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다가 버튼을 여기 하나 딱 두고, 여기 하나 이렇게 버튼을 두고, 이 버튼에다가 히터를 물려주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푸시가 아니라 이 스위치를 골라주셔야 돼요. 켠다 끈다 스위치 알죠? 저 화장실 벽 스위치 켠다 끈다. 그래가지고 요거 나가기 딱 눌러주시면 지금은 오프 된 걸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거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켜지고, 딱 누르면 꺼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히터 켜고 끄는 거고, 온도가 지금 근데 요거 싱크 맞추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잘 보세요. 폰하고 컴퓨터 쪽은 10도로 세팅이 돼 있는데 얘가 15.9도인데 알람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알람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드에 코드를 새로 업로드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드가 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그렇죠. 보드 제가 처음에 부팅될 때 상수로 리미트 값을 15도로 걸어놨기 때문에 얘가 뭔가 값을 하나 보내주기 전까지는 얘는 15라는 값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때 보니까 싱크를 맞추는 함수가 있던데요.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결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드 내부에 전역으로 선언해 놓은 값은 ESP8266이 새로 부팅되게 되면 그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렇잖아요. 저 전역 변수 자리에 int num 꼴 100이라고 해두고 아래쪽에서 열심히 쓰다가 껐다 켜면 다시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링크에서 설정
UI의 위젯에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을 세팅해 놓은 채로 ESP8266이 리셋이 되어서 설정값이 15로 변경된 경우 스마트폰은 10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ESP8266은 15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블링크에서 뭔가 인터랙션을 주면 그 값이 다시 싱크가 맞춰지겠으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싱크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ESP8266이 보드가 재부팅 되었을 때 현재 값으로 싱크를 맞추는 방법이 없는가?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치우고요. 일단 기본 예제에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442편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딱 느낌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가 그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을까요? 싱크라는 게 있네요. 이 갑자기 인터럽트가 왜 튀어나왔죠? 요건 다 아두이노 내부의 것이죠. 블링크랑 관련 없는 거죠. 이 뭐 새로운 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LED가 V1에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그냥 눈치껏 봤을 때 블링크 버추어라이트라는 함수가 값을 보내주는 거라면, 그죠? 그죠? 지금 이 값이 유저가 V2가 설정한 온도 값이면 부팅할 때 이 값을 한번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셋업에.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되는 게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클라우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되면 클라우드와 연결이 다 된 거다. 가정을 잡고 여기다가 V2 설정값 클라우드에서 원래 값을 받는 건데 이번에 얘가 한번 보내주는 거죠. 타겟 템포 값을 1에 보내주면 싱크가 맞아지지 않을까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문제는 요 지점이 부팅이 완료가 된 지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요. 클라우드하고 아직 연결이 안 이루어졌는데 쓱 지나가 버리면 허공에다가 날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 일단 업로드 해놓고 안 되면 말고 일단 싱크라는 게 있으니까 좀 한번 털어보도록 하죠. 얘도 뭐 대략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봤을 때 체크핀
그럼 지금 얘가 부팅이 딱 됐을 때 요 값이 10에서 15로 바뀌면 의도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만약에 안 바뀌면 그냥 연구 주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냥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해결하려고 했다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연결이 되겠죠? 15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가장 날로 먹을 수 있을까? 어차피 쟤는 비교가 안 되니까 자, 잠깐만요.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와가지고 그 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요런 게 있네요. 자, 요 함수 한번 써볼까요? 블링크 sync all 하고 sync virtual 라는 게 막 보이는데요. 블링크 connected라는 요 골격이 완료가 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딱 눈치껏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요 블럭이 완료가 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접속이 완료된 시점. 그럼 이거를 저기다가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뭔가 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잖아요. 녹한다는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데 요렇게 하지 말고 블링크 싱크 버추어라는 거를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카피해서 지금 싱크를 맞춰야 되는 핀이 V2잖아요. V2. 뭐 보니까 여러 개면 이렇게 콤마 해가지고 여러 개 그냥 쓰면 되는가 보네요. 저는 일단 한 개, 싱크 한 개 맞추고 싶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코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여기 화면에 15로 되어 있는 얘가 전역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 15라는 값으로 잠깐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네. 이건 좀 이상한 거네요. V2로 싱크를 맞춰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거겠네요. 아니면 저 10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클라우드 쪽 데이터 가지고 싱크를 맞춰라 라고 하면서 얘가 한번 호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라이트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그죠? 블링크 라이트가 모든 핀에 블링크 라이트가 호출이 되니까 ESP8266 쪽이 클라우드 값으로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한번 해보죠. 해볼만한 내용이네요.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블링크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된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실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블링크에서 유저가 설정한 온도값 10이라는 값이 여기다가 딱 찍히면 일단 예상되는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 위쪽에 있는 블링크 라이트 요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주는 게 저 싱크의 역할인 것 같네요. 배고픕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무리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이게 딱 원하는 결과가 이제 나와주면 왜 이렇게 한 방에 접속이 안 되는지. 헛! 헛! 블링크는 전체 내용 중에 코드 업로드 하는 게 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아, 됐죠? 떴죠, 여기? 아씨, 너무 빨리 올라간다. 방금 보셨죠? 지금 그러니까 10도로 강제로 세팅이 됐으니까 온도가 이제 높다. 스마트폰 쪽에서도 잘 보시면 이미 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해 있죠. 온도 높음 경보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됐네요. 자, 고민 해결됐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지금 그러니까 그 블링크 커넥티드라는 이 함수가 클라우드 서버하고 ESP8266이 접속이 완료된 시점이고, 요때 블링크 싱크 요 버추어 안에 핀 번호를 써주게 되면 그냥 얘가 한 번 더 임의로 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ESP 쪽으로 가지고 오라. 얘가 한 번 더 호출이 되니까 얘도 한 번 더 실행이 되고, 타겟 템프가 원래 15로 돼 있었으나 클라우드가 세팅해 놓은 요 10이라는 값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클라우드 값을 기준으로 싱크가 맞춰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얘를 다시 15로 바꿔주면 경보가 해제가 되겠죠. 다 됐습니다. 요거를 오늘 새롭게 발견했네요. 블링크 커넥티드와 블링크 싱크 버추어. 그리고 만약에 귀찮으면 그냥 싱크 올이라는 얘를 호출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핀에 가상 핀에 싱크를 맞추어라. set property 얘가 뭔지는 이제 차차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 그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녹한다의 꼬꼬 부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카메라 살아있네요. 하루 종일 켜뒀는데. 제가 전란 한번 시켜볼게요. 하루 종일 켜놨거든요. 돌아가는 거 보이죠? 알 굴러가는 거 보이죠?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그 테스트 해본 결론을 여기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니까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ESP32 캠을 노드레드에 띄우려면 기본 예제 카메라를 사용해서 MJPG로 전송하는 게 더 낫더라. RTSP는 장시간 켜두면 반드시 끊어지더라 하는 게 이제 일단 녹한다가 실험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MJ 요렇게 쓰면 바로
노드레드에서 일단 띄울 수 있거든요. img src equal ESP32캠 스트리밍 주소. 요렇게 하면 UI 템플릿 이용을 해서 바로 띄울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제 알 굴리는 제 부하기 연결된 컴퓨터에 그 노드레드 요 대시보드를 띄워두잖아요. 그 화면에는 나오는데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면 클라이언트 두 대가 ESP32캠에 접속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딱 한 놈만 나옵니다. 딱 하나의 브라우저만 나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원래 기존에 설명드렸던 FFmpeg를 사용하되 스트리밍을 MJPEG로 하면 보는 것과 같이 문제없음. 아무 클라이언트나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하나 더 해볼게요. 노칸다의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고 이제 여기도 나오죠. 알 굴러가는 거 잘 보이죠? 요런 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스트림만 딱 걸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끝. 자,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44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아직 테스트 중이에요. 한 가지 더 테스트 할 게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구를 켜놨을 온도 조절하는 기능을 해놨을 때 잘 이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래도 병아리가 생물인데 그냥 재미로 한답시고 그 생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켜두면 제가 병아리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작동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정도는 돌려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제한테 이렇게 감지가 돼야 됩니다. 카메라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카메라 테스트 오케이. 현재 카메라 오케이. 다음 온도 테스트. 요거 이제 하고 마지막 스트리밍 테스트를 할 겁니다. 요거 두 개만 되면 이제 제가 R을 구입해가지고 바로 부하기 한번 돌려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R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오는 전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30일 동안 스트리밍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지면 다시 켜고 끊어지면 다시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좀 녹화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18일이 있어야 병아리가 최소 18일 있어야 21일부터 병아리가 태어날 것 하더라고요. 부화기에 집어넣고 18일부터 전란 금지, 알 굴리기 금지 설정 딱 해주고, 요때부터 3일 내지 5일 이내에 이제 알에서 병아리들이 막 튀어나올 거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녹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녹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정은호님이 보내주셨던 수경 재배용 펌프 있잖아요. 그게 저 편의점에 배송이 다 됐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가서 수거를 싹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무 수경 재배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니까 조만간 그것도 한번 해보고. 됐죠? 그리고 녹한다는 곧 도망을 갈 거고요. 녹한다가 도망간 다음에 이제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또는 뭔가 기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동향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하시는 분들은 녹한다의 오픈 톡방 준비가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도 되고, 그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세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오겠죠. 이게 조금만 이렇게 내려보시면 녹한다가 오픈톡방 주소입니다 하면서 링크를 하나 딱 걸어둔 게 있습니다. 그거 이게 딱 누르면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흉 이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대화의 흐름만 보셔도 뭔가 굉장히 챙겨갈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R 검사요? R 검사하는 거는 너무 고급 기술이라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모르니까요. 밝은 빛을 그냥 쏘아주면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을 쏴주고 좀 화질 좋은 카메라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핏줄이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고 이런 건가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여운이 남으신 분들은 오픈톡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녹한다는 오늘 442편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눈으로 하는 거면 의미 없잖아요.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딱 되어야죠. R이 10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죠? R이 10개로 딱 있는데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요놈 지금 태어날 거다. 얘는 뭐 한 50%, 뭐 얘는 30%, 얘는 10%, 막 요렇게 딱 체크를 해줘야 뭔가 하려면 요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하기까지는 좀 더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다음에 여력이 되면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줌 탁 당겨가지고 오픈 CV 정도만 좀 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네요. 빛으로 쫙 비춰가지고 여기 그 계란이 있는 영역 안에 요 안에 뭔가 노이즈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이렇게 평가를 해줘도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다는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보는 걸로. 여기까지 해서 442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